매년 욕실에서 넘어져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3,000명이 넘습니다. 내일 그중 한 분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매일 샤워도 깔끔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하시는데 왜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질까요?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영자 할머니는 한 달 전까지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셨습니다. 5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일어나시곤 했습니다. 딸은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고민했고 할머니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실까요? 할머니는 이제 혼자 버스를 타고 시장도 가시고 아파트 계단도 가볍게 오르십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고가의 치료를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샤워할 때 딱 5분, 몸의 5군데만 자극하신 것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잘 오고 화장실도 덜 가고 기억력도 돌아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어르신, 요즘 뭐 하세요? 왜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그때 오늘 이 순간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샤워할 때 5분, 바로 그것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그 5곳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 샤워할 때 꼭 자극해야 할 곳은 바로 손바닥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손을 하루에 몇 번 씻으시나요? 식사 전, 외출 후, 화장실 다녀온 후, 거의 하루에도 수십 번은 씻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자주 씻으면서도 손바닥을 제대로 씻는 분은 100명 중 7명뿐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손바닥 매일 씻는데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지만 그저 물로 헹구는 것과 의도적으로 자극하며 씻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김만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위장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트림이 나고 변비도 심하셨습니다. 병원을 5군데나 다니셨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만 계속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만호 할아버지의 손바닥을 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손끝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샤워하실 때 손바닥을 박수치듯 30초만 자극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 이 합곡혈을 하루 한 번만 눌러주세요. 딱 2주만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할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속이 편안합니다. 밥이 넘어가요. 이렇게 개운한 적은 처음이에요. 도대체 손바닥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손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야구장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인파가 손바닥 안에 들어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신경들이 연결된 곳은 어딜까요? 위장, 간, 심장, 폐, 전신의 장기들과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제대로 자극하면 몸 전체가 깨어납니다. 미국 연구팀은 손바닥을 자극했을 때 혈류량이 34%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혈액이 잘 돌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자,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따뜻한 물이 흐를 때 박수를 30초간 쳐주세요. 둘째, 합곡혈을 5초간 꾹 눌러줍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요. 손바닥 하나만 제대로 씻어도 소화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샤워하실 때 바로 해보세요. 그리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평생 제대로 씻지 않았던 곳, 하지만 다리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두 번째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바닥 하나만 제대로 씻어도 몸 전체가 달라지듯 이번에는 우리가 평생 제대로 씻지 않았던 다리 뒤쪽 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 살짝 구부리면 푹 들어가는 그곳이죠. 이곳은 다리의 하수구입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더러운 물이 역류하듯 오금이 막히면 다리에 독이 쌓이고 무거워지고 결국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승우 할아버지 69세는 몇 달 전 다리가 부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2주 후 다시 오셨을 땐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계단은 엄두도 못 내겠어요. 제가 할아버지의 오금을 만져봤습니다. 놀랍게도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샤워하실 때 여기만 따뜻하게 풀어주세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간 직접 쏘이기,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주기, 30초만. 3주 후 할아버지께서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팡이 없이 가볍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계단도 오를 수 있어요. 다리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금 안쪽에는 림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쓰레기통입니다. 노폐물, 염증, 독소들이 이곳에 모여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림프절이 막히면 쓰레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다리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독일 연구팀은 발표했습니다. 오금을 자극했을 때 림프 순환 속도가 2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하수구가 뚫리듯 막혀있던 독소가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오금이 막힌 사람은 다리 부종 위험이 6배나 더 높고 우리나라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오금을 관리한 사람은 무릎 관절염 발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샤워 중 따뜻한 물줄기를 오금에 30초간 직접 쏘이세요. 그 다음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30초만.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아프지 않도록 부드럽게, 천천히. 그것만으로도 다리의 순환이 살아나고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다리가 편해지면 걸음이 바뀌고 하루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걷는 힘이 살아나야 자립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체의 온도를 좌우하는 몸 아래쪽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 번째 부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지면 몸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다리만 따뜻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체 전체에 불이 켜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또 하나의 길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조금 민망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부위는 우리가 평생 거의 씻지 않고 지나쳤던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서해부라고 부르며 몸 위에서 내려오는 피와 아래에서 올라가는 피가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하체의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74세는 저를 찾아오셨을 때 밤마다 화장실을 5번이나 갑니다. 잠을 제대로 자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다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종아리는 눌러보면 손자국이 그대로 남을 만큼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타구니를 살짝 만져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피가 도는 느낌이 거의 없고 마치 얼음 덩어리처럼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막히면 피가 하체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리가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밤에도 자꾸 화장실 가시고 몸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샤워할 때 사타구니에 따뜻한 물을 30초간 쏘이기, 양손으로 살살 눌러주기, 5초씩 5번,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기, 10번, 단,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아프지 않을 만큼만 부드럽게, 기분 좋을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 후,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화장실 한 번만 가고 다리도 따뜻해졌어요.
여름에도 내복을 입던 내가 이젠 필요 없어졌어요. 사타구니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절들이 면역력의 약 70%를 담당합니다. 즉, 여기가 건강해야 감기도 덜 걸리고 몸 전체의 회복력이 살아납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은 사타구니 림프순환이 원활한 사람일수록 암 발생률과 염증 수치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연구팀도 말합니다. 사타구니가 막힌 사람은 하체가 차가울 확률이 9배나 높다고요. 그리고 국내 의대 발표에 따르면 사타구니를 자극한 사람들은 평균 8년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걷는 힘을 유지한다는 건 노년기 자립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사타구니는 단순히 씻어내는 곳이 아니라 하체를 살리고 삶의 온도를 바꾸는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몸 아래가 따뜻해졌다면 다음은 몸 위쪽, 특히 뇌와 직결된 부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깜빡깜빡 자주 잊어버리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타구니를 풀어주면 하체에 온기가 돌고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몸 아래가 따뜻해져도 머리가 막지 않으면 일상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진 않나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손주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으셨죠.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혈액이 뇌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이 바로 목덜미, 즉 뒷목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미숙 할머니 71세는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고 밤에도 자주 깨신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뭐 하려고 하다가도 잊어버려요. 혹시 치매 초기인가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목덜미를 만져보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손가락이 들어갈 틈도 없이 돌처럼 뭉쳐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목덜미는 뇌로 가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뇌가 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굶는 셈이에요.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덜미가 굳은 사람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37%나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나 치매 발생률도 최대 4배까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 국립병원 연구진은 목덜미를 단 1분만 마사지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4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목덜미에 1분간 직접 쏘이기, 샤워 후 양손으로 목덜미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1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강하게 주무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이 따뜻한 기운을 전한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고 시원할 만큼만 해주세요. 박미숙 할머니는 한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요.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할 말도 잘 떠올라요. 목덜미 하나만 잘 풀어도 뇌가 깨어납니다. 기억력이 돌아오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은 우리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고속도로이자 생명선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머리는 늘 안개 속 같고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곳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의 중심, 잠과 감정, 면역까지 책임지는 곳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30년 불면증에서 벗어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목덜미를 풀어 머리가 맑아지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일상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잠은 잘 주무시나요? 밤에 자주 깨거나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하진 않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는 무기력해진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부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조순자 할머니 68세는 저를 찾아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잤어요. 요즘은 약도 안 듣고 새벽 3시면 벌떡 깨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할머니의 눈밑은 어두웠고 말할 때마다 한숨과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명치를 살짝 눌러봤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딱딱했고 손끝에 응어리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여기가 굳어 있으면 잠도 안 오고 불안감도 커집니다. 명치는 단순히 가슴 아래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중앙 통제실, 다시 말해 보일러실입니다. 스트레스, 소화, 감정, 면역, 호흡까지 모두 이곳에서 조절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명치가 굳은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수면장애, 소화불량, 불안감, 분노 조절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일본 연구에 따르면 명치를 하루 1분만 자극해도 장내 좋은 세균이 67% 증가하고 영국 연구에서는 명치를 자극한 사람의 면역력이 3배 이상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워 후 따뜻한 손을 명치에 천천히 1분간 얹고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기. 이 과정을 5번 반복. 이 동작을 하며 배가 쑥 들어갈 정도로 호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식 호흡이 명치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조순자 할머니는 2주 후 다시 병원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수면제 없이도 처음부터 끝까지 푹 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적 같아요. 명치 하나만 풀어도 잠이 바뀌고 감정이 가라앉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이곳이 꺼져 있으면 몸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반대로 이곳에 불이 들어오면 몸과 마음 전체에 따뜻함이 퍼집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본 5곳,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만 샤워할 때 하루 5분 자극하면 건강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꼭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5군데를 살펴봤습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그리고 명치. 이 5곳은 단순히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몸속 신경과 혈관, 림프와 감정을 연결하는 핵심 회로입니다. 손바닥은 온몸 장기와 연결된 7,000개의 신경이 모인 지도였고, 오금은 다리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하수구, 사타구니는 위아래 혈액이 만나는 고속도로, 목덜미는 뇌로 가는 마지막 관문, 명치는 몸과 마음의 중심이자 우리 삶의 온도 조절 장치였습니다. 이 5곳을 샤워할 때마다 하루 5분만 자극하면 몸이 바뀌고 잠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샤워하실 때 따뜻한 물과 당신의 손만 있으면 됩니다. 한 달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밤에 푹 자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무슨 특별한 거 하세요? 그 순간 오늘 이 영상이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하루 5분, 5곳. 그것이 당신을 100세까지 데려다 줄 열쇠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요양원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지금 바로 오늘 저녁 샤워부터 자, 여기 시작해보세요. 표시된